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스노보드 장비를 구입하실 때, 처음 장비를 구입하실 때 정확하게 잘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테일하게 이제 부츠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좋은 요령,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첫 부츠를 잘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노보드 장비는 이제 데크, 바인딩, 부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뭐 풀셋으로 다 사시면 제일 좋고요. 다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러시면 꼭 먼저 스노보드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아니면 내가 몇 번 보드를 탔던 제일 먼저 구입해야 될 용품은 바로 스노보드 부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노보드 부츠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는 거기 때문에, 피부와 장비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츠를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렌탈을 하시면 부츠도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게 계속 이렇게 바꿔지고 발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도 아무래도 렌탈은 조금 비위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노보드를 타러 가시기 전에 부츠만은 꼭 구입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보드코리아 이제 강남점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뭐 최대 스노보드 매장입니다. 물론 또 제일 많고 할인이 또 제일 많은 강남점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드샵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부츠를 구입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의 발 사이즈를 재는 발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직원분들이 발 사이즈 재어봐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얘기가 안 하시면 여러분부터 발 사이즈 또 실측 한번 재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매장에서 직원분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실측을, 이 발 측정기로 여러분들 실측을 재시고, 발 사이즈가 이제 많은 스노보드 초보자분들, 장비를 이제 구입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요 스노보드 발 사이즈 많이 착각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실제 발 사이즈를 많이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화 신는 사이즈를 자기 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발을 재보면 내가 운동화를 270 신는다 그러면 뭐 발 사이즈 260인 경우, 255인 경우, 그래서 운동화 사이즈도 훨씬 작은 발 사이즈가 많이들 나오고요. 그게 실제 여러분들 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발 사이즈를 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 사이즈가 260이 나왔다 그러면 스노보드 부츠를 260을 신는 게 아니고, 260 아파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습니다. 60을 신는 게 아니고 한 10mm, 두 사이즈 크게 270을 기준으로 해서 발볼이라든지 등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한 치수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또 부츠의 컨디션에 따라서, 부츠의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씩 뭐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자기의 실측 사이즈보다 10mm 더 크게 신으면 정확하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0mm 큰 사이즈부터 여러분들이 신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츠 정확한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실제 이제 부츠를 보시면 부츠는 크게 그 방식, 묶는 방식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보아 방식. 보아 이렇게 돌리는 거 여러분들 신어 보셨을 거예요. 이 보아의 장점은 일단은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합니다.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묶을 때는 편안하게 돌려주시면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신고 벗기가 되게 편안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좀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 보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끈 부츠, 이렇게 운동화처럼 이렇게 끈으로 된 부츠가 있습니다. 끈 부츠의 장점은 어떤 특정 부위를 내가 꽉 묶을 수 있고 좀 천천히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이라든지 파크 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지빙, 그트 하시는 분들 이런 끈 부츠도 선호를 하고요. 단점은 처음에 묶을 때 아무래도 보아보다는 좀 묶을 때 좀 불편하겠죠. 좀 힘들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아처럼 완전 타이트하게 묶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부츠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끈부츠 선호하시면 끈부츠로 가시면 되고요. 뭐 아니시면 보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 끈부츠 중에서도 이렇게 스피드 레이스라고 해서 끈이지만 좀 편안하게 묶는, 끈이지만 편하게 맞는 부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레이스 부츠는 신발을 신고 내가 양쪽을 쭉 당겨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신으시면 되는 부츠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는 보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편하니까. 그리고 잘 잡아주고, 보아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끈부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전통적으로 끈부츠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 부츠를 선택을 했다가 편하게 신을 거야. 그래서 보아 부츠 선택하면 보아 부츠도 크게 이렇게 하나, 원보아라고 해서 하나가 달려있는 보아 부츠가 있고요. 이렇게 보아가 2개 달려있는 것들, 심지어 3개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요거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원보아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좀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급보다는 입문자 그리고 중간 라이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보아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원보아는 이 돌리시면 이 전체를 이 보아의 하나의 끈으로 전체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시면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지만, 아무래도 보드를 타시고 라이딩을 하시다 보면 이쪽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좀 뭐랄까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그러한 점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블 보아가 2개 있는 것도, 심지어 3개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더블 보아가 많이 있으니까, 더블 보아의 장점은 보아의 앞부분은 요 위에를 잡아주고 한쪽 부분을 잡아주고, 또 옆에 부분은 밑에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더블 보아는 하나는 전체를 잡아주고 하나는 요쪽 발등 부분을 잡아줘서 발이 뒤꿈치가 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 즉 이렇게 분리돼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은 주행을 하더라도 원보아처럼 이쪽이 풀림 현상이 거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처음에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블 보아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고 중간 이상부터 좀 상급까지 그러한 라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보아보다는 가격대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사항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츠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되더라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좋은 부츠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나가시더라도 좋은 부츠를 쓰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끈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끈 부츠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한 내가 원하는 데를 타이트하게 묶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같은 라인의 모델이라도 보아보다는 끈 부츠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묶을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하시면 끈 부츠도 선택사항에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츠를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부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프트한 부츠, 중간 플렉스, 그리고 되게 딱딱한 부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드를 타는 성향에 따라서 부츠도 그렇게 플렉스 강도가 서로 틀린 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향각으로 탄다든지 오로지 쏜다, 고속주행, 카빙, 그리고 지금 초보가 아니고 고속주행 카빙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하드한 부츠, 딱딱한 부츠를 쓰시면 됩니다. 즉 라이딩용 부츠죠. 그런 것들은 카빙이라든지 고속주행을 위해서 나온 부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빠른 속력을 위해서 카빙 위주로 한다 그러신 분들은 딱딱한 부츠, 또 가격대 좀 셉니다. 딱딱한 부츠가 이제 위에 부츠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세지만 그런 라이딩용 부츠, 딱딱한 부츠를 선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카빙도 하고 올라운드다, 이렇게 재밌게 보드를 라이딩하면서 펀 라이딩을 한다, 또는 라이딩도 하고 트릭도 조금 하고 싶어, 프리스타일 데크를 탄다, 무난한 라이딩이다, 막 완전 내리 쏟거나 그런 뭐 정향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올라운드 부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플렉스 강도, 중간 플렉스는 한 5에서 7 정도, 1부터 10을 따지자면 그 정도 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딩용은 8, 9,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플렉스는 라이딩 트릭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라이딩용 부츠보다 한 단계 밑에 가격대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중간 플렉스의 올라운드 성향의 부츠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빙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라이딩 부츠 너무 고가면 올라운드 부츠에서 강도 한 6, 7짜리 부츠를 사용하셔서 라이딩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한 부츠가 있습니다. 강도가 한 4에서 한 5, 6 정도까지가 소프트한 부츠인데, 이 소프트한 부츠는 아무래도 입문용 부츠고 그리고 가격대도 좀 가장 저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지빙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라운드 트릭이나 지빙 위주로 나는 스노보딩을 즐기겠다, 즉 트릭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소프트한 부츠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프트한 부츠는 그 대신 고속주행에서는 아무래도 잡아주는 감은 좀 떨어지고요. 하지만 소프트 부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지빙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왜냐하면 발목을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지빙 같은 경우에는 발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발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발목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츠도 약간 소프트해서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게, 그런 부츠가 바로 소프트한 부츠고요. 또 가격대도 가장 좀 저렴한 부츠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 강도로 또 여러분들의 부츠를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부츠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영상이 좀 기니까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정확하게 부츠 신는 방법 그리고 강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1부 영상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부터 설정해 주시고 2부 영상 또 꼭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 더 뒤쪽에 가 있기 때문에 2부 부츠 선택 요령에 대해서 부츠 처음 구입하신 분들 꼭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피스.